계속 써도 돈이 쌓임. 17화. 팀장님? 이혜린 대리님의 목소리에 나는 번뜩 정신을 차렸다. 여기 증권사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다. 내 이 느낌이란 능력은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것. 즉 미친놈처럼 아무 때나 느낌이 팍팍 꽂히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 데이터를 습득하면 그것을 정리해 느낌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랄까? 그런데 직감이 말하고 있다. 중국 버블 붕괴가 코앞에 있다고. 여기 내가 들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중국 증시 버블이 꺼지면 전부 다 반대로 간다는 뜻이네요. 아, 네, 그렇겠죠. 하지만 버블이 낀 건 사실이나 지금 당장 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리서치에서 분석한 대로 최대 30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여기 있는 모두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름 주식판에서 짬을 채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버블이 잔뜩 끼어 있다는 걸 모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에 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직 버블이 꺼지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보다는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낮은 내 시선에서도 중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당장 있는 돈, 없는 돈까지 전부 끌어들여 상승세에 탑승만 하고 있어도 돈복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다. 팀장님, 혹시 팀장님께서는 중국 증시 버블이 터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팀원들이 설마 하는 눈으로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네. 내 대답에 여기저기서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버블이 언젠가 터진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설마 팀장님은 지금 바로 터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중국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주식 투자 붐을 조성했죠. 그 결과 거기 국민들이 모두 빚을 내서 투자 시장에 뛰어들게 된 것이고요. 심지어 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신규 주식 계좌 건수만 9천만 개가 돌파했어요. 중국 증시가 1년 만에 급성장을 하게 된 이유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 덕분이었다. 증시를 활성화하여 부를 창출하자 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성장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 그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는 그야말로 투자 광풍을 일으켰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주식 투자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그런 정부의 정책에 맞춰 국영펀드도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하고 국유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중국 정부가 증시를 무너뜨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이다. 바로 이러한 스노우볼로 중국 증시는 1년 만에 150% 폭등이라는 초대형 버블을 완성시킨 것이었다. 팀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가 봐도 버블인 건 확실하죠. 시한폭탄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블이 터지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당장 지표만 봐도 중국의 성장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무엇보다 중국 버블을 터뜨릴 만한 트리거가 없어요. 딱 하나 변수가 있다면 중국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건데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또 한 번 선동을 했잖아요. 모두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달려가라고요. 중국 정부도 이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왕 150%까지 끌어올린 거 300%까지 욕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리서치 자료도 내 팀원들도 아마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중국 증시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아니 아예 뽑아버렸다고 말이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말이 다 맞긴 하지만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성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늘 내 안에서 폭발하는 이 본능을 따랐을 뿐.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건 내 이성이 아니라 이 감각이었다.
여기 있는 리서치 자료만으로는 추천 종목이 부실하니 중국 증시가 붕괴한다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죠. 팀장님, 진짜 하락에 베팅을 하시려고요? 정말요? 네, 우리가 지금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 뿐이잖아요. 해외 옵션 같은 건 다룰 수가 없고 일단 그쪽을 더 알아보죠. 그리고 중국 증시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리서치에다가 좀 더 자세히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우린 해당되는 종목에다가 숏을 쳐도 좋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사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 트레이딩은 자료 나오면 시작할까요? 7팀의 첫 회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팀장실을 나온 팀원들은 대다수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지금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서 과장이 먼저 불만을 토로하자 옆에 있던 안대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이상하죠. 지금 당장 중국 버블이 터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팀장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여의도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중국 버블이 곧 터진다고 하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병신 소리 안 듣는 게 다행일걸? 그러자 그 반대편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 우리 팀장님을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혜린 대리, 내가 팀장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봐도 솔직히 이상하잖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응? 있냐고. 지금 중국 증시는 한창 성황 중이다. 다른 팀들이 뭘 하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모두 중국 증시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며 롱을 잡고 있지 않은가. 근데 저 신입 팀장은 이 흐름을 역행하려 하고 있었다. 주식 시장에서 흐름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상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 팀장님의 말씀을 믿어볼래요. 뭐? 제가 팀장님을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자를 실패하신 적이 없거든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야 팀장님이 낙하산으로. 서 과장은 언성을 높이다 얼른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팀장님 지시는 따라야 하니까 다들 자료부터 구해. 난 잠깐 담배 하나 태우고 올 테니. 부서를 나와 흡연장으로 향한 서 과장은 담배를 입에 꼬나물었다. 그래, 버블 터질 수도 있지. 아니,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젠가 터진다고 해서 벌써부터 베팅을 해버리는 건 곤란하다. 여긴 단타 매매로 먹고 사는 프랍 트레이드 부서이지 않은가? 일주일 이상 주식을 홀딩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만약 버블이 터진다에 베팅을 하는 순간 얼마나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어쩌면 몇 개월, 아니 1년이 될 수도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익률에 따라 정산을 받는 프랍 트레이딩 팀에겐 장기 투자는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말 버블이 터진다고 해도 이미 돈을 다 까먹어서 그땐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어려울 터. 흡연장에는 서 과장 혼자 있었다. 이 시간에 담배 피는 건 오랜만인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겠지. 방금 막 시장이 오픈해서 모두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테니. 다들 쉽게 꿀을 빨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서 과장은 여기서 초라하게 담배만 빨아야 했다. 확 팀을 옮겨버려? 하지만 그건 쉽지 않다. 생각해보라. 낙하산으로 들어와 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다. 뒷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로열 패밀리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한테 찍힌다면 회사 생활은 관둬야 한다. 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러다 돈을 다 날려버리면 그대로 팀이 폭파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좆되는 거 아닌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다. 내가 어떻게 과장까지 올라왔는데 대체 왜 이런 시련이? 모르겠다.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는가? 상대는 천회천이고 자신은 과장에 불과한 일반인인 것을. 과장님, 리서치 쪽에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빠르게 담배를 피고 오니 안영상 대리가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래? 빨리 나왔네? 네, 그쪽에서도 언젠가는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어서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던 모양이에요. 서 과장은 아까 팀장이 들고 있던 문건을 쓱 살펴봤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버블 붕괴라는 개소리를 벌써부터 써놨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막상 보니 자료가 생각보다 부실했다. 그냥 이 부서 사람도 정말 참고용으로만 넣어둔 것이었다. 근데 설마 이거 하나만 보고 그런 판단을. 아니지. 일단 그 자료 나한테 줘. 내가 직접 팀장님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 아, 넵. 서 과장은 자료를 들고 팀장실로 들어갔다. 장이 오픈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건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팀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아, 빨리 나왔네요. 네, 증권사는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정 팀장은 한참을 자료를 쳐다보더니 리서치 쪽에서 보내준 종목에다가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었다. 종목을 고르는 데 본인만의 기준이라도 있는 건가? 서 과장은 이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입을 열었다. 팀장님,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하나씩 상품들을 살펴보며 체크를 하고 있던 정진호가 펜을 내려놓았다. 과장님, 팀 전략이 있다고는 하나 프랍 트레이더는 결국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만약 과장님의 선택이 정말 맞다고 판단되시면 과장님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 존중하겠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가? 이 자료는 팀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기서 종목을 골라 투자를 해도 좋고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에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서 과장은 자료를 받아 팀장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 그를 정진호가 붙잡았다. 아, 그리고 제가 내린 투자 전략이니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넵. 팀장실을 나온 서 과장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자리에 앉았다.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 하라고? 서 과장은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았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중국 증시 관련 ETF 창이 떠 있었다. 팀장의 지시대로라면 지금 누구도 사지 않는 오른쪽 ETF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왼편에 있는 ETF를 담게 되면 이번 달 성과는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진짜 내 맘대로 했다가는 흑폭풍을 나 혼자 감당해야겠지? 팀에서도 종종 팀장과 팀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충돌할 때가 있다.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증권사에서는 팀장이 팀원에게 투자를 강요할 순 없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을 뿐 이들은 개인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은 프랍 트레이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도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 팀장은 다르다. 저 팀장한테 찍히면 저 윗선에게 찍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 팀장을 달았는데도 그 어떤 윗선도 그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 책임은 본인이 지시겠다잖아. 거기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여기서 돈을 다 날려도 팀이 터질 일은 없다는 걸 뜻했다. 얼마나 배경이 빵빵하면 저런 말을 하겠는가? 딸깍, 딸깍. 서 과장은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했다. ETF에도 걸고 철강 쪽은 숏을 치고 일정 금액은 다른 파생 상품에다가도 넣었다. 전부 정진호가 체크해준 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따랐다. 기하의 투자 비율이 리스크 관리 한도를 초과하여 그러자 귀신같이 리스크 관리팀에서 경고 메시지가 날아왔다.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여 엉뚱한 곳에다가 돈을 몰아놓고 있으니 그쪽에서도 빠르게 경고를 하는 것이었다. 거기서 살짝 흔들렸지만 리스크 관리? 몰라. 안 해.